미국의 제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레이건은 배우 출신 대통령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현역 시절 유명 배우는 아니었습니다. 영화 백투더퓨처에서는 레이건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어떻게 그런 삼류 배우가 대통령이 되었냐고 되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낙천적인 성격을 가진 레이건은 이 장면을 몹시 좋아했다고 합니다. 가난한 가정, 이름 없는 대학 간판, 실패한 배우 커리어. 레이건은 이 모든 악조건을 이겨내고 어떻게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을까요? 1911년 로널드 윌슨 레이건은 일리노이주의 작은 마을에서 구두 판매원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레이건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레이건을 바르게 키운 건 어머니였습니다. 기독교 신자였던 어머니는 레이건에게 독실한 신앙심과 낙관주의를 심어줍니다. 학창시절 레이건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잘생긴 얼굴 덕에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운동을 잘해서 미식축구팀 주장을 맡는 등 활동적인 학창시절을 보냅니다. 레이건의 부모는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일찌감치 레이건에게 대학에 보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미 레이건의 형은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시멘트 공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레이건은 학업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이건은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방학 때마다 하루 10시간씩 힘겨운 노동을 하게 됩니다. 그는 수영장 안전요원으로 7년간 일합니다. 이때 레이건은 많은 사람을 구조했고 훗날 알츠하이머로 고생할 때조차도 이때의 기억만큼은 자랑스럽게 떠올렸다고 합니다. 운동을 잘했던 레이건은 등록금 절반을 지원받는 조건부 장학생으로 당시 살고 있던 시골 마을 딕슨에서 가까운 유레카 대학에 입학합니다. 그렇지만 가난했던 레이건은 기숙사비를 낼 수가 없어 기숙사 식당에서 접시를 닦는 조건으로 기숙사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전공은 사회학, 경제학이었습니다. 레이건의 성적은 평균 C학점이었습니다. 미식축구를 좋아하고 잘했지만 프로 선수가 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2학년이 되어 모아놓은 돈이 바닥나자 레이건은 휴학할 처지에 놓입니다. 레이건은 학교 측에 사정하여 가까스로 빈곤 학생 장학금을 받아냅니다. 이때 레이건은 여학생 기숙사 식당에 가서 접시 닦는 일까지 합니다. 동생의 영향으로 형 닐 레이건 역시 시멘트 공장을 그만두고 뒤늦게 유레카 대학에 입학합니다. 훗날 그는 방송업계의 유명 프로듀서가 됩니다. 1932년 21살의 나이로 대학을 졸업한 레이건은 일자리를 찾아 나섭니다. 스포츠를 좋아했지만 운동선수가 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레이건은 라디오 방송국 스포츠 아나운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시골 마을인 고향에서는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레이건은 대도시 시카고로 향합니다. 불경기에 경험도 없는 시골뜨기를 채용해줄 라디오 방송국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국 레이건은 면접 한번 보지 못하고 문전박대만 당한 채 쓸쓸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레이건은 백화점 구두 판매원인 아버지의 소개로 백화점 스포츠용품 판매점에 면접을 보지만 매장에서는 레이건의 동창을 채용합니다. 결국 레이건은 고향에서조차 일자리를 구하지 못합니다. 레이건은 고향을 떠나 다시 일자리를 구해보기로 마음먹습니다. 부모는 그에게 기꺼이 차를 내주었고 레이건은 그 차를 끌고 미국 전역에 있는 라디오 방송국을 돌아다닙니다. 그 결과 WOC라는 작은 라디오 방송국에 임시직 스포츠 아나운서로 채용됩니다. 급여라고는 푼돈에다가 버스 요금을 지원받는 게 전부였지만 레이건은 꿈을 이뤘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스포츠 중계에 열성적이었던 레이건은 급여 인상 약속까지 받아냅니다. 하지만 미식축구 시즌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해고당합니다.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형편이 어려웠던 방송국에서 잠시 써먹을 임시직 아나운서를 필요로 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백수가 된 레이건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레이건은 추운 겨울날을 보내며 날이 풀리면 다시 수영장으로 돌아가 안전요원 일을 시작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임시직으로 일했던 WOC 라디오 방송국에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정규직 아나운서가 그만두는 바람에 일할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레이건을 좋게 봤던 프로듀서가 그에게 일자리를 제안합니다. 그렇게 레이건은 정규직 아나운서가 되어 5년 동안 각종 스포츠 게임을 중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구장 출장길에 올랐던 레이건은 라디오 방송국에서 함께 일했던 옛 동료를 만납니다. 근황을 묻던 레이건은 그녀가 할리우드에서 배우로 활동한다는 말을 듣자 심장이 뜁니다. 레이건은 그녀에게 영화 관계자를 소개시켜달라고 부탁합니다. 1937년 26세가 된 레이건은 무작정 할리우드로 향합니다. 스포츠 아나운서 경력을 인정받은 레이건은 당당히 오디션을 통과해 워너브라더스와 7년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렇듯 출발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 27년 동안 53편의 영화에 출연하면서도 스타 배우로 자리 잡지 못합니다. 당시 할리우드에서는 레이건처럼 매끈한 미남보다는 존 웨인이나 험프리 보가트처럼 남성미 넘치는 배우들이 선호되었습니다. 레이건의 외모는 시류에 맞지 않았습니다. 배우 생활을 하는 동안 레이건은 제인 와인먼이라는 여배우와 결혼하게 됩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딸이 하나, 입양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부부는 서로가 무명일 때 눈이 맞아 결혼했지만 레이건이 계속해서 자리를 잡지 못하는 반면 아내는 스타 배우로 성장합니다. 부부의 사회적 격차는 점차 벌어졌고 아내는 점차 레이건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마침내 아내가 1948년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며 두 사람 사이의 차이는 극복할 수 없는 수준이 됩니다. 급기야 아내는 외도를 저지르고 레이건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합니다. 레이건은 엄청난 굴욕감에 큰 충격을 받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습니다. 훗날 대통령이 되어 총격을 당했을 때조차 유머 감각을 발휘해 의료진에게 농담을 건넨 레이건이었지만 자신의 이혼과 관련된 농담이 나올 때면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합니다. 참고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까지 레이건은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이혼 경력이 있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아무튼 레이건은 죽는 그날까지 그녀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배역이 많지 않던 레이건은 이혼의 상처를 잊고자 배우 조합 활동에 주력합니다. 그는 조합의 이사자리를 거쳐 1947년 조합장에 선출됩니다. 때마침 레이건이 언론과 정계에 주목받을 사건이 발생합니다. 1950년 공화당 상원의원 조지프 메카시가 미국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공산주의자가 침투해 있다고 주장하며 반공운동을 벌인 겁니다. 그 영향은 영화계에까지 미칩니다. 엄청난 광풍에 휩쓸려 배우 조합장이던 레이건은 국회 하원의 청문회에 불려갑니다. 그 자리에서 레이건은 철저한 반공주의를 피력합니다. 좋게 말하면 조사위원회에 적극 협조했고 나쁘게 말하면 동료들을 팔아넘겼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공산주의자가 아닌 사람들도 공산주의자로 몰려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이력은 레이건에 대한 평가가 갈리는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어찌됐든 레이건은 이 사건으로 정계의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그 즈음 레이건은 평생의 동반자 낸시 데이비스를 만납니다. 낸시의 적극적인 구애에 점차 마음을 연 레이건은 그녀와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레이건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 배우 조합 일이 아닌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배우 일에 다시 전념합니다. 그렇지만 어느덧 그의 나이는 중년으로 접어들었고 그나마 맞던 조연 배역조차 들어오지 않습니다. 결국 레이건은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당시는 텔레비전이 급속도로 가정에 보급되던 시기였습니다. 대기업들이 자사를 홍보하기 위해 텔레비전 채널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굴지의 대기업인 전기전자제품 회사 GE 역시 텔레비전 단막극을 제작했는데 레이건이 그 텔레비전 쇼 프로그램의 호스트 역할을 맡게 됩니다. 배우 역할이 아니었지만 레이건의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정에 보급된 텔레비전 덕분에 레이건은 미국 전역에 얼굴을 알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 레이건은 회사의 홍보대사가 되어 경영진과 생산 공장의 노동자들을 상대로 강연을 합니다. 레이건은 기업의 편에 서서 정부가 기업을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경영진은 대단히 만족합니다.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다 보니 레이건의 정치 성향은 자연스럽게 민주당에서 공화당 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1962년 30년간 몸담았던 민주당을 탈당해 공화당원이 됩니다. 그러나 지휘와 레이건의 동행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막대한 제작비를 투입하는 데 반해 시청률이 저조하게 나오자 8년의 동행 끝에 회사는 레이건과의 관계를 청산합니다. 레이건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다시 할리우드로 향합니다. 마땅한 배역이 없던 레이건은 생애 최초로 악당 역할을 맡습니다. 하지만 영화가 망하면서 배우 커리어에 완전히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당시 레이건의 나이는 53세, 자식은 넷, 그는 일자리 없는 가장이 됩니다. 레이건은 또다시 새로운 일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가 가진 자산이라고는 20년간 조연 배우로 8년간 텔레비전 쇼 호스트로 알린 얼굴뿐이었습니다. 레이건은 진지하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합니다. 레이건의 다음 행선지는 정계였습니다. 1964년 대통령 선거전에 뛰어들며 레이건은 본격적으로 정계에 진출할 기회를 모색합니다. 그는 민주당 대통령 린든 존슨에게 도전할 대통령 후보자를 뽑는 공화당의 경선에서 당내 정치 거물 베리 골드워터를 지지합니다. 이때 레이건의 지지 연설이 전국적으로 방송을 타며 인기를 끌었고 그는 단숨에 공화당원들의 주목을 받는 예비 정치인으로 거듭납니다.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자가 된 골드워터는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존슨에게 참패하지만 레이건은 선거전에서 자기 지분을 확실히 챙깁니다. 그를 지지하는 팬덤이 생겨난 것입니다. 레이건의 주무대인 할리우드가 속한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그를 당의 주류 정치인으로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성원에 힘입어 레이건은 1966년 55세의 나이로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의 주지사직에 도전합니다. 당시 현직 주지사는 민주당의 팻 브라운이었습니다. 브라운은 훗날 대통령이 되는 닉슨을 누르고 주지사 재선에 성공한 전력이 있는 거물 정치인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브라운은 도전자인 배우 출신 정치신인 레이건을 만만하게 봅니다. 선거 운동조차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반면 레이건은 당의 막대한 지원을 받아 총력전을 펼칩니다. 선거 결과는 42% 대 57%, 예상외로 정치신인 레이건의 승리였습니다. 공화당 지지자들은 선거 결과에 열광했고 거대주의 주지사가 된 레이건은 단숨에 공화당의 유력 정치인으로 부상합니다. 잘 풀리지 않던 배우 경력과 달리 정치인 레이건은 시작부터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나 배우로서 30년 가까운 세월을 보낸 레이건은 세월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동년배의 정치인들은 이미 일찍이 은퇴를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조급했던 레이건은 주지사 임기를 시작한 지 불과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기에 열린 1968년 대선에 출사표를 던집니다. 그는 아내와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대통령 예비 후보로 등록합니다.
그렇지만 레이건은 곧 거대한 장벽과 마주합니다. 당내에는 오래전 케네디에게 대선을 패배한 이후 산전수전을 겪으며 당내 기반을 다지고 있던 정치 거물 닉슨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레이건은 닉슨이 대통령이 될 경우 재선에 성공할 거라 내다봤고 그것은 곧 8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그렇지만 고작 주지사 행정 경험 2년이 정치 경력이 전부인 레이건이 하원 의원, 상원 의원, 부통령까지 역임한 닉슨을 상대하는 것은 시기상조였습니다. 무엇보다 당권을 장악한 닉슨을 상대로 경선에서 난타전을 벌였다가 당원들이 눈밖에 날 경우 차기 주자로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게다가 닉슨은 레이건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되는 데 있어 큰 도움을 준 인물이었습니다. 결국 레이건은 1968년 대선에서 철수하고 닉슨 지지로 돌아섭니다. 닉슨은 대통령이 됩니다. 대권의 꿈을 접고 캘리포니아 주지사 행정 업무로 돌아간 레이건은 1970년 59세의 나이로 가까스로 재선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1974년 임기를 마쳤을 때 그의 나이는 63세였습니다. 모두가 은퇴를 예상했지만 레이건은 뉴스 프로그램 패널, 신문 컬럼 기고 등을 하며 차분히 닉슨의 임기가 끝나기만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인생이 늘 그렇듯 상황은 레이건의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집니다. 재선을 앞둔 닉슨의 측근들이 워터게이트 빌딩에 있는 민주당 선거운동본부에 도청 장치를 설치한 사실이 발각되어 미 전역이 발칵 뒤집힙니다. 결국 닉슨은 1974년 탄핵 직전 하야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납니다. 대통령직은 부통령 제럴드 포드가 승계합니다. 이렇게 공화당 내에 또 하나의 정치 거물이 만들어집니다. 대통령이 된 이상 포드 역시 재선에 도전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조용히 닉슨의 임기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던 레이건에게는 불똥이 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1976년 예상대로 포드는 재선을 노립니다. 레이건은 대통령 포드를 상대로 공화당 대통령 후보직 경선에 뛰어들며 두 번째 대권에 도전합니다. 레이건은 닉슨을 사면시켜주어 인기가 떨어진 포드를 상대로 해볼 만하다는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벽은 높았습니다. 레이건은 47%를 득표해 근소한 차이로 경선에서 패배합니다. 그의 나이 65세였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간 포드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실추된 미국의 도덕성을 회복시켜줄 민주당의 젊은 후보 카터에게 패합니다. 그렇게 정권은 민주당으로 넘어갑니다. 레이건은 또다시 기다려야 했습니다. 4년 후 1980년 69세가 된 레이건은 다시 한번 공화당 대통령 후보직에 도전합니다. 상대는 성공한 석유 사업가이자 CIA 국장 출신 정치인 조지 부시, 아버지 부시였습니다. 경선의 초반 판세는 부시에게 유리한 흐름을 보였지만 당원들의 선택은 점차 인고의 세월을 견뎌낸 레이건 쪽으로 기웁니다. 결국 레이건은 59%를 얻어 23%를 얻은 부시를 가볍게 따돌리고 마침내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됩니다. 정치를 시작한 지도 어느덧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전에 나간 레이건은 재선을 노리는 민주당의 카터와 맞붙습니다. 카터는 현직 대통령이었지만 해볼 만한 싸움이었습니다. 당시 경제 문제와 이란 인질 사건 등의 외교 문제로 카터의 인기가 바닥을 쳤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텔레비전 토론이 열립니다. 레이건은 카메라 앞에서만큼은 어떤 정치인보다 강했습니다. 허송세월인 줄로만 알았던 30여 년의 배우 생활에서 얻은 강점이 황혼기에 맞이한 인생 최대의 기회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도전자 레이건은 카메라 앞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냅니다. 레이건은 공격적으로 토론을 주도하며 현직 대통령 카터를 압도합니다. 선거 결과는 선거인단 489명 대 49명. 레이건은 카터를 가볍게 누르고 3번의 도전 끝에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놀랍게도 열심히 살아온 평범한 남자의 최종 종착지는 백악관이었습니다. 그렇게 레이건은 결단의 책상의 새로운 주인이 됩니다. 1981년 레이건은 70세의 나이로 당시 미국 역사상 최고령으로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레이건은 황혼기의 인생의 전성기를 맞습니다. 재선 임기를 시작했을 때 그의 나이는 74세, 임기를 마쳤을 때는 78세였습니다. 대통령 레이건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그는 신자유주의의 선봉장이 되어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복지 예산의 삭감으로 이어졌습니다. 덕분에 경제는 살아났지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외교회관에서만큼은 대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레이건이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며 소련 붕괴에 이바지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의 소통 능력과 유머는 자상한 미소와 함께 미 국민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레이건은 비록 배우로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독실한 신앙심과 특유의 낙관주의를 바탕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해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레이건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어린이도, 시학점을 맞은 성적이 좋지 못한 학생도, 경쟁에 밀려 취업을 하지 못한 젊은이도, 실패한 경력뿐인 초라한 중년 남자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은 사람도, 인생이 잘 풀리지 않던 노인조차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면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인 아메리칸 드림을 상징하는 위대한 보통 사람이었습니다.